자, 그럼 이제 19학년도 문제부터 볼게요. 예, 좀 한숨 돌리셨으면 확률 이제 각각의 x에 대한 거 y에 대한 확률 함수를 줬고요. 이제 여기서도 근데 이제 약간 요 말이 그 어떤 뭐 하여튼 그 부품 두 개가 가하고 나부품이 있는데 고장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부품이. 고장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XY가 이제 독립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이게 되게 쉬운 문제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하나가 고장날 때까지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부품 중에서 수명이 적은 애가 먼저 이제 뭐 배터리가 만약에 닳았다 맛이 갔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하라는 거라서 막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닌 듯한데 은근히 2점짜리라고 해도 저런 것 때문에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볼 적에 우리가 이렇게 10개잖아요. 10년치 문제 10개를 돌리다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약간 멈칫하게 하는 거. 아까도 제가 그랬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차라리 이런 것처럼 쭉쭉쭉쭉쭉 조금 길고 복잡해도 계산이 막 풀리는 게 아니라 약간 거기서 좀 당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지금 G가 10 이상이 되는 확률을 계산을 할 건데 그럼 얘를 뭘로 생각을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품이 하나가 이제 배터리 먼저 맛이 가면 고장이 나버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돼서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구하려고 하는 게 요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요렇게 뒀기 때문에 얘를 요렇게 둘게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X가 그럴지 Y가 그럴지 어차피 지금 각자 그 기계가 하나가 부품이죠. 걔네들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요렇게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계산은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아마 저기서 X하고 Y를 이렇게 친절하게 준 것 같아요. 계산을 좀 쉽게. 그래서 2점짜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산은 복잡하지 않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녀석의 계산이 그냥 저거 적분하시면 돼요. 네. 얘고, 그죠? 얘 계산이 10분의 1에 그 녀석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좀 수월했다. 그래서 얘가 2에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가 2에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게 이제 기입형이었기 때문에 뭐 이게 답을 썼으면 맞는 거니까 뭐 그거는 뭐. 두 번째 거 볼게요. 요거는 이제 실내 구간을 이제 좀 하려니까 좀 계산기 없이 하기 좀 피곤한 그 계산들이 있어서 좀 그런 거고요. 네. 그게 좀 싫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고등학생들의 이제 몸무게가 어느 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36면 이미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 집단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걸 하는 거니까 뭐 요거는 평범한 그동안에 계속 봤던 거라 19학년도 자체의 문제가 그렇게 까다로운 거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2번 원래 된 거 말고 표본을 가지고 한 거만 계산을 하죠. 뭐 일단 얘는 같고요. 지금 36명 추출한 거죠. 81명을. 그래서 계산한 식이 이렇게 되죠. 이제 이거는 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하라고 하는 것들이 저기에서 저 0.1을 좀 이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지금 36명을 뽑아가지고, 네, 표본 평균이 60일 때, 그쵸? 네, 그럴 때, 모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을 계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요 녀석이요. 전체에서 지금 0.1 주어진 녀석을 빼주면 저걸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문제에서 0.1이니까 여기 계산한 게 1 빼기 0.1이니까 0.9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C를 먼저 계산을 해버리는 게 낫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쓸게요. 네. 요것도 P를 좀 크게 쓰고요. 네. 지금 여기가 2분의 3이 됐으니까 뭐 이거 같이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네, 계산이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그죠? C는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줬기 때문에 1.64로 계산을 해서 64로 계산을 해서 C가 2.46이 나와요. 2.46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상수 C의 값 구하시오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수 C의 값을 그냥 구해야 하고요. 그럼 걔를 통해서 지금 이제 실내 90% 실내 구간도 같이 계산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계산 과정을 또 똑같이 지금 아까 우리가 요거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이고. 요렇게 되는 계산하는 게 제가 아까 좀 싫다고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60이었으니까 60 마이너스 2.46. 그죠? 예. 그 다음에 60 더하기 2.46. 그래서 계산을 한 이거 57.54, 57.54랑 62.46 뭐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가 구간과 C를 계산하라는 문제. 그러니까 이건 좀 아까 제가 처음에 뭐 계산기 없이 막 소수점 때문에 좀 싫어서 그렇지 뭐 막 약간 이렇게 갸우뚱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그런 문제는 아니죠. 예. 자, 19번에도 그렇고요. 20학년도에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까탈스러운 것들은 없어요. 예. 그리고 게다가 이제 요때는요. 요게 이제 제가 저거를 2점으로 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통합형이 돼가지고 4점 문제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생성함수 gx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기대값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 기본으로만 한다면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기대값만 구하면 되니까, x의 기대값만. 그죠? 예. 그럼 연속 확률 변수가 되니까. gx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통합형 문제가 돼서. 근데 앞으로도 사실은 뭐 저런 것들이 등장을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더 하면 이제 통합형들이. 그러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여튼 그 gx가요. 1 플러스 요게 나오죠. 요렇게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함수가 나와요. 요럴 때. 그러니까 이제 이 gx는 우리가 어차피 저 fx에서 요 범위에서 요거만 가져다 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한 거고, 문제 자체는 너무 그냥 평범한 기대값이라서 요거 계산을 하는 거죠. 이래다가 x의 확률함수가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요 녀석이 오는 거잖아요. 요것도 이제 마무리 계산만 실수 안 했으면 문제 없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제 ln3-1이 나와요. 답은. 요렇게. 하지만 이제 이건 통합형 문제 이런 게 있었다. 20학년도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7번을 한번 볼게요. 7번을 보시면
여기 이제 또 아까 우리가 앞에서 기출문제 뭐 일부라 그럴까요? 예, 앞쪽에서 한 그 균등분포 나올 때 얘기죠. 그래서 균등분포가 나오면 뭐 사실 함수들을 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편안하긴 해요. 예. 왜냐면 어차피 여기에서 이것도 이제 여기 자리를 너무 차지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 좀 쓸게요. 예. 그러면 일단 fx 같은 경우에는 3-제로분의 1이니까 지금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바람에 x에 대한 누적도 또 금방 계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죠?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것도 뭐 등호도 뭐 어디 써도 괜찮으니까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건 문제에서 뭐 얘기한 건 아닌데 제가 이게 균등분포가 나와서 지금 한번 이제 같이 써본 거죠. 왜냐면 얘네들의 관계가 늘 우리가 얘를 구하면 미분해서 얘를 계산한 게 앞에 계속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근데 y하고 x의 요 관계를 줬네요. 그래도 이제 x, y가 해서 g가 돌아가지 않게끔 z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x, y의 관계가 되니까 결국에는 그 y의 누적 분포를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예, y의 누적 분포를 구하고 y의 그 확률밀도 함수하고 얘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누적 분포 구하면 확률밀도를 구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복잡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건 아까 그냥 쓴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에 기호를 맞춰서 쓸까요? 똑같이 쓰죠. 요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주어진 게 2의 ln에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식 변형 x로 정리해버리면 되니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2분의 y 넘어가고 ln이 넘어가서 2의 마이너스에서 바로 정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뭐 그 부분이 어렵다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한 거죠. 여기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게다가 y에 대한 누적 분포를 계산을 하는 건데 어차피 지금 이게 계산하는 자체도요. 계산하는 자체도 사실은 균등 분포가 되니까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그거를 뭐 복잡한 적분으로 안 하고 넓이를 구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적분으로 한다고 해도 암산으로 가능한 게 뭐냐면 일단 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y에서 지금 이 범위 자체가 그쵸? 예. 이 x의 범위가 이렇게 x의 범위가 원래 0에서 3이었던 녀석이죠? 예. 근데 y의 범위를 구할 때 우리가 이게 복잡할 문제가 아니네요. 여기가 지수함수가 되니까 0에서 무한대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얘는 우리가 3분의 1은 3분의 1대로 그냥 곱해버리면 되고 어차피 y에서 이 범위까지 가는 거잖아요. 0에서. 그러니까 3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그죠? 이것도 뭐 복잡한 듯 한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할 게 많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게 많은 게 뭐냐면 얘를 하라 그러더니 또 이제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또 구하라는 거죠. 왜냐면 밑에 이제 그걸 계산하려고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위에서 너무 이제 그렇게 일부러 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거겠죠. 여기 같은 범위에 미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어차피 약분 될 건데 그냥 보시라고 써놓은 거고 요거 미분하면 2분의 1 내려오고 마이너스까지 없어지니까 2분의 1 이렇게 간단히 나오죠. 이렇게. 뭐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 될 게 없죠.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야기한 아까 얘도 여기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답 쓰면 되는 거고 얘도 했고요.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또 구하라고 하는 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라 그러기 때문에 얘가 많아요.
그러니까 y-2에 요걸 이제 계산하라는 건데 다만 근데 이제 마지막 계산은 위에 걸 이용하니까 좀 낫죠. 그럼 얘도 어차피 절대값 정리해서 풀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계산하라는 건 어차피 요쪽만 의미가 있으니까. 그죠? 네, 4보다 큰 쪽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계산 자체가 1-p에 1에서 이제 전체에서 빼는 게 낫겠죠, 얘를. 왜냐면 우리는 이 녀석들 이용하면 편하니까, 위에 녀석들 이용하면 편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올게요. 예. 그래서 1 마이너스, 자, 여기에 1 마이너스, 여기 4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2분의 4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2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녀석인데, 결국에는 그냥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요거 구하고, 굳이 뭐 이것까지 아니더라도 여기서 밑에서 얘를 이용해서 바로 하는데 아마 뭔가 다 쓰라고 한 것 같아요. 그죠? 뭐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감점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이럴 때는 추가점을 유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왜 그래?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20학년, 19학년도, 20학년도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그 다음 걸 보도록 하죠. 21학년도 거 볼게요. 자, 아까 우리 앞에서도 합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면접시험이랑 필기시험이었나요? 그 합에 대한 얘기 같은 거 나온 것처럼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죠? 배터리 수명에, A회사, B회사 배터리 수명에 전기부포를 주어졌는데, A는 100개, B는 120개를 이미 추출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평균, 그 수명들, 표본 평균이죠. 그걸 가지고서 차에 관련된 걸 하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하고 이제 같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잡아서 정리를 할게요. 예. 너무 같은 유형이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배터리 A도 2,500에 원래가 80제곱이었잖아요. 근데 100개 뽑은 거로 마무리를 할게요. 예. 그러면은 그 녀석이 2,500은 맞고 80제곱을 100으로, 그쵸? 예. 나누어서 계산한 게, 그러니까 8제곱이고요. 뭐 요런 거 오래 걸릴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쓸게요. 2,200에, 그것도 계산하면 6제곱이 돼요. 121개 뽑은 거. 네. 이게 이제 배터리 A, 뭐 B. 그러니까 이게 X바하고 관련된 거죠. 요것이 Y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할게요. 이거 벌써 마무리해도 괜찮아요. 자, 요런 형태가 돼서 얘하고 얘가 돼서 이제 계산한 거 있잖아요. 그죠? 2x, 2y 계산해서 지금 300이 되는 거죠? 2,500에서 2,200 빼니까. 그리고 뒤에서 써야 돼서 어차피 지금 여기서 굳이 이제 답안으로 이건 사용해야 되는 거고, 답안으로 쓰는 건 아직 300은 아니고요. 여기서 요거 좀 조심하셔서야 하고요. 부호, 그죠? 플러스 되는 거. 그래가지고 64랑 36이랑 해서 이제 이게 10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문제에서 원했던 이게 A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입형이기 때문에 A를 정확히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에서 차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300에 11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차에 대한 320보다 적게 되는 거죠. 이하가 되는 거 계산하는 거죠. 표준화를 시켜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10이고 320에서 300 뺀 20.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그거 안 쓰고 말로 할게요.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이게 2가 되니까 이게 B인 거죠. 저기서 문제에서 요 B하고 요 A하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기준이 되는, 기본이 되는 거라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볼게요. 요때 21학년도에는 요 9번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당황하고 되게 많이 이제 이상하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저기 보면. 근데 되게 좀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면 어려운 건데 좀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x1, x2, x3 자체가 균등분포예요. 여기 또 이제 나왔어요. 예. 균등분포를 따르면서 이미 균등분포를 따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각각이 그냥 균등분포를 따르는 확률 표본이면서 또 y를 이 세 녀석들의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자체는 결과적으로 대칭성, 독립성 이런 게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까탈스러운 녀석이 아닌 것 같은데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마찬가지로 y의 누적 분포 함수하고 확률 밀도 함수 조금 전에 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 전에 20학년도 문제처럼 19학년 계속해서 큰 녀석들, 작은 녀석들 이렇게 계속 구하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은데 항상 그 큰 녀석들, 작은 녀석들 갖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괴롭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저 균등분포를 해당하는 애들을 하나 이제 어차피 요 구간에서니까 함수가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x에 관련된 누적으로 보면은 x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이제 또 이것도 우리 이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칭성이랑 독립성을 이제 보장을 받는 건데 이게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의외로 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게 이제 y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정의대로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리고 보세요.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좀 이렇게 어려운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되게 표준이 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 되는 건데, 요쪽으로 잠깐만 와볼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x의 1, x의 2, x의 3이 이렇게 있으면요. 지금 y가 쟤네들 세 녀석들의 중앙값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뭐 다른 색깔을 할까? 여기에 이제 간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는 이제 괜찮은 녀석이에요. 그죠? 예. 네. 근데 생각을 또 한번 해볼 때 이제 사실은 뭐 이걸 다 굳이 그릴 건 없는데, 그죠? y만 바꾸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쓰고 y만 바꾸도록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y가 여기 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고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또 여기 있어도 안 돼요. 이런 거 다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아까 같이 이러한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y가 지금 두 마리, 두 녀석이 있잖아요. 그 녀석보다는 커야 되는 요 그림이 맞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말하면 적어도 2개 이하가 y보다 작아야 돼요. 이 밑에 왼쪽에 이하여야 돼. y 이하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2개 이하가 적어도. 그럼 2개가 돼도 되고 3개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그 자체를 여기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그런 거라 이게 그렇게 헷갈리지는 않은데 이게 해석을 따라 달라지는데 이거 조건부 확률로 계산해도 되고요. 또는 이제 명제로 뭐 충분조건 필요조건으로 해서 계산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그게 차라리 이게 가장 평범한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거를 한번 여기다 이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좀 많으니까 위에서부터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말을 그대로 해볼게요. 이거 쓰다가 지금 틀릴 수도 있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다 내용이 틀리는 게 아니라 수치가. 근데 같이 따라오다 보면 또 그게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원투. 그러니까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거에 여기에 2니까 3을 쓰고요. 그 다음에 2 썼으니까 제가 3을 쓸게요. 두 녀석이 이렇게 되는 상황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 2 쓴다 그래 놓고 여기 3 썼으니까 2 쓸게요. 근데 요거 약간 다시 복습하실 때 혹시 제가 첨자가 틀려도 문제 푸는 데 문제 없으실 거니까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세요. 문제의 전체적인 구조. 3, 2, 1 됐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개 이하니까 3개가 다 그러는 거는 뭐 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1, 2, 3 1, 2, 3 하니까 웃기죠. 아니 1, 2, 3이라면 또 3을 썼어요? Y. 그러니까 이게 쓰면서 이 확인하는 게 식이 틀릴까 확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됐죠? 자, 이거예요, 이거. 이걸 다 합해서 계산을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지금 결국에는 이제 y1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잖아요. 얘도 y1 마이너스 y, y1 마이너스 y. 그게 똑같이 되는 거죠. y1 마이너스 y, y1 마이너스 y. 그러면 그 다음에 애들은 y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찾아내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y 제곱의 1 마이너스 y가 3개죠? 그러면 3개. y 제곱의 1 마이너스 y가 3개고 그 다음에 여기 y 세제곱이고 이상하지 않죠? 네. 그럼 얘를 산수해보죠. 뭐 산수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산수를 해야겠네요. 뭐 틀렸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3y 제곱에 마이너스 2y3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게 뭐다? 이걸 계산한 거예요. 이 녀석. 지금 여기에서 누적 분포하면서 계산하라는 녀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저기가 되니까 예쁘게 답안 완성을 해보죠, 뭐. 여긴 그것만, 다행히 그래도 그것만 쓰라 그래서 다행이에요. 3y 제곱에 2y 세제곱이죠? 지금 요렇게 되는 상황에 y가 요러면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적분포함수 요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가지를 쓰라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스몰 하나만 더 써주면 되니까 그죠? 스몰 하나만 더 써주면 되니까 약간 자리가 그런데 오늘 아까 요걸 좀 계산하느라 그랬으니까 여기 위쪽에 요 녀석 여기 쓰다가 y죠, y. y에 관련된 거니까 y고 여기 y가 돼서 사실은 뭐 다 이게 이제 0, 0 되고 그죠? 6y 마이너스 6y 제곱이 맞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렇게 0, 0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돼요. 이렇게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이 문제가 상당히 되게 요즘 말로 이거 뭐 신박하다 그럴까요? 저 학생들이 이거 문제 시험장에서 보기에는 좀 당황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완벽하게 중앙값이라면서 대칭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중앙값 생각을 하면서 변수들이 그냥 그걸 가지고 아까 저점 수직선에 몇 개 그려가면서 그냥 확인을 했으면 훨씬 빠르게 답을 찾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21학년도였어요. 똑같이 정규분포 뭐 계속해서 이제 보이죠? 같은 게 지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걸 하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학년도, 23학년도 이렇게 남았어요. 아까 이산학률 분포에 대해서 하나 나왔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또 하나 등장을 했네요. 그죠? 22학년도에 4번이 표가 있죠, 표가 등장을 했다는 건데요. 저건 이제 뭐 복잡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이제 표를 보고 계산할 건데 아예 기대값을 줬고 조건부 확률 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이 확률 분포표를 보니까 뭐 P하고 Q가 비어 있는 거 보아하니 걔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구할 건 기대값은 이용하라는 거고 PQ를 구해야 되고요.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저거 굳이 막 계산 막 복잡하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전체 일단 다 합한식 있잖아요. 저기 P부터 이거 4, 30이 12개인가요? 예, 이 12개를 다 합한 게 일단 우선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나 써볼게요. 그러니까 그 식이 이거는 푸는 거니까 하얀색으로 쓸까요? P 그러죠. 먼저 쓰고 하죠. 뭐. P 더하기 나머지 수치를 다 계산을 한 게 24분의 19고요. 근데 계산이 좀 이게 오래 걸렸겠어요. 그쵸? 시험 시간. 요게 이제 1이 나오겠죠? 합이 1이 나와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계산을 한 게, 산수식 2x 12분의 1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 12분의 11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 식을 제가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어서 그쵸? 예. 지금 1로 관련된 게 1로 관련된 1, 0은 굳이 쓸 게 없잖아요. 0 곱하기 P 24분의 11 이건 쓸 거 없고 1 곱하기 0 1 곱하기 12분의 1 이거 있죠. 1 곱하기 0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어차피 기입형이니까 사실은 뭐 답안 때문에 고민할 건 없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분 이거 보시라고 저는 지금 설명을 하라고 이러는 거고요. 그죠? 요게 되는 거죠. 1로 묶어서 계산을 하실 때는 빨리빨리 계산하는 게 일단 장땡이에요. 예, 틀리지만 않으면 더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2로 하면 2 곱하기 저거 두 번째 걸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2로 묶어서 계산하면 되죠. 12분의 1 Q. 예.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면은 24분의 20 더하기 2Q예요. 24분의 20 더하기 2Q가 돼서 얘가 아까 문제에서 12분의 1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하고요. 여기서 Q를 구해요. 여기서 Q를 계산을 하면 24분의 1이 나와요. 24분의 1이. 그리고 아까 Q를 구한 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Q 대입해서 P를 구하면 그게 6분의 1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까 또 물어본 게 P 곱하기 Q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P 곱하기 Q분의 1을 하라니까 6분의 1 곱하기 24가 돼서 이제 4가 돼서 문제 답 하나는 이제 해결을 한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뭐 기입형이니까 이 정도 해결하면 뭐 1점을 줬든 뭐 부분 점수 이제 받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하는 게 조건부인데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구할 확률은 이제 x 더하기 y가 4 이하가 되고 그다음에 y 마이너스 x가 2가 되는 이제 요거를 계산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요렇게 되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에서 지금 얘 1번하고 이게 다 쓰기 그러니까 2번이면 1번하고 그죠? 2번 동시에 요거를 해결하면 돼요. 근데 합이 4가 나오는 케이스가 지금 4 미만이 나오는 케이스인데 여기 먼저 계산할까요? y에서 x 뺐을 때 2가 나오는 건 경우니까 이 xy가요 0, 2가 돼야 되죠. 이 y가 커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 3, 2, 4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상황 안에서 얘가 합이 지금 4보다 작게 되는 경우가 이하니까 요거하고 이거네요. 그죠? 0, 2, 1, 3. 0, 1,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게 요거는 이제 표보고 계산하시니까 제가 하진 않을 건데 x0, y2, 여기 x1, y3 나오는 경우 저기서 찾아오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럼 24분의 4가 나와요, 이게. 표 보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에 문제도 무슨 표 보고 하는 이산이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러다 보면 실수한다고. 그게 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24분의 5가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24분의 5분의 24분의 4니까 답은 5분의 4가 되죠. 답은. 됐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쓰는 문제였어, 4번이. 근데 기입형이 되려 더 계산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한다니까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까 10번째 시험에서 9번째 시험이었어요. 근데 9번째 시험에서 처음으로 정률 생성 함수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론 얘기할 때 정률 생성 함수가 나왔다. 근데 저기 자리가 좀 좁아가지고 문제 하나 풀 때 이야기하겠다 했었었는데 뭐 영상을 연달아서 듣거나 뭐 다 듣지 않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지금, 네, 정률 생성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정률 생성 함수를 줬어요. 네. 정률 생성 함수는 지수 함수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서 확인을 한 그런 문제니까 알긴 아는 건데, 굳이 여기에서 정률 생성 함수는 지수 함수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가 식을 넣어가지고 m급수를 해서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말하면 이걸 줬으니까 뻔하겠죠. 그걸 가지고 기대값이랑 분산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분산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그걸 하나를 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수들의 정률 생성 함수가 이 분포로부터 뽑아낸 애들인데, 지금 그냥 그 말을 때문에 복잡해 할 건 없고요. 예. 이게 더 중요한 말이죠. 예. 평균을 지금 표본 평균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녀석이 9 이상이 될 확률을 이제 중심극한 정리 적용을 해서 계산한 요 C를 구하라는데, 사실은 중심극한 정리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013년도 첫 번째 문제로도 했어요. 이항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거의 정규분포를 근사하는 그 과정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분포를, 표본들의 분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기대값이랑 분산이 필요하니까 정률 생성 함수를 이용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색다른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정률 생성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미분을 한 상태에다가 한 번 미분을 해서 제로를 집어넣었을 때 기대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이거 쓸게요. 이걸 이제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미분 2번 한 거, 제 한 번 더 한 것도 또 옆에 써놓을게요. 6제곱에 80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거든요. 정률 생성함수 미분한 게.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기대값 요것을 여기 이제 제로를 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8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분산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로를 넣은 값이 이거거든요. 80이죠, 그럼. 요거는 워낙 제로를 넣어서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분산을 구하라는 것은 요거겠죠, 요거. 요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니, 64가 되죠? 요 80이고요. 요 88에 64가 되죠? 네. 그러니까 16이 되는 거죠. 16이. 분산이 요렇게 구해지는 그걸 하나 구하라고 했죠. 저기서. 밑으로 해줄게요. 예쁘게. 그래서 분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9 이상이 되는 애들을 하는데, 우선 여기에서 지금 평균하고 분산이 있기 때문에 그 표본을 뽑은 것들의 정규 분포를 마무리를 해놓죠. 평균이 8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00개를 뽑았기 때문에 16, 4의 제곱, 100분의 4, 16을 계산을 해서
그냥 쓸게요. 뭐 5분의 2의 제곱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아까 한 게 이 녀석이 9 이상이 되는 거. 그죠? 근데 그 녀석이 주심극한 정리로서 적용을 해서 표준화를 시켜야 되니까 요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10분의 4, 5분의 2로 바꿔가지고요. 지금 9-8을 할 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만 계산하면 그게 답이니까 2분의 5가 되죠. 2분의 5가 C가 되는 거죠.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데 조금 우리가 이걸 22학년도에 9번째 시험을 볼 때 정률 생성함수가 나왔다는 거. 그걸 좀 눈여겨보고요. 더 이제 정률 생성함수의 정의부터 해서 거기 부분이 맞다 내가 약간 좀 헷갈렸다 하시는 사람들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23학년도 문제를 이제 하나 남았어요. 마무리를 하면서 풀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되려 23학년도 문제는 많이 푸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익숙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를 봐야죠.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비율이 또 그러니까 10번째 시험이잖아요. 이게 10번째 시험인데 모비율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아까 많이 반복됐는데 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죠? 결합 줬고요. 예. 그래서 큰지 작은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큰 Z, 작은 Z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건 이제 뭐 굳이 균등분포는 아니지만 아예 결합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죠. 그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해서 균등분포에서 확률함수를 찾아서 했지만 이건 아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변수가 x, y가 z랑 같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랑 y랑 둘이 돌아가면 그냥 중적분을 해도 또 그렇게 복잡 안 해요. 아까쯤에 문제 바로 직접 앞에 거 있는데 복잡하지가 않는데 이게 항상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계속해서 이 후반 쪽의 문제를 보면 최근 기출로 보면 자꾸 이렇게 x, y가 z하고 같이 돌아가잖아요. 세 개가. 그러니까 그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변수가 x하고 y가 서로 돌아가면 그냥 적분하든 아까 같이 넓이 하든 비슷해요. 네, 얼추 비슷한데 근데 굳이 이제 뭐 또 균등분포 같이 쉽게 나오면 뭐 굳이 적분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낫고 뭐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죠.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했던 거하고 같은 유형이지만 이때는 이제 이 모비율이 또 처음 이제 등장을 한 거죠. 모비율이나 모평균이나 뭐 당황하거나 이럴 거는 아닌데요. 이게 이제 비율은 비율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아는 걸로 하면 되는데 비율의 평균이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비율의 평균에 대한 이제 요 신뢰 구간 여기 해가지고 이번에 A, B만 이제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비율로 주기에는 좀 섭섭하죠. 그래서 항상 평균이라든가 차라든가 합이라든가 이렇게 준다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선 저기를 보시면 어떤 이제 평균이 아닌 비율이죠. 비율의 그죠? 비율의 평균이에요. 비율의 평균에 대한 대안은 안 쓸게요.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하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비율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저 평균 때문에 뭐가 자꾸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부분이 그 당시에 이걸 실수했는데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저기 지금 A도시, B도시가 있어서 P1, P2가 되니까 일단 그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P1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애초에 지금 모 비율이 P1으로 우리가 갈게요. 그러면서 지금 A도시 사람이 350명인데 지금 찬성한 사람이 0.7이니까 0.3이겠죠? 안 반대한 사람 요렇게.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P2로 보고
160명이에요. 160명이 찬성한 사람 0.8 아니면 0.2가 되죠. 0.8 곱하기 0.2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 산수 이런 것도 이것도 조금 계산 겹치하기 좀 짜증났을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딱딱 이게 잘 떨어지게 수치를 해놔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고기 아예 루트 안에 들어가고 나고 약분되고 이런 걸 잘하죠. 당연히.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까 저기서 평균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뭐 이게 원이니까 제가 이걸 원제곱으로 하고 시그마 원제곱으로 하고 얘를 투제곱으로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네 둘이를 더하기만 하면 안 돼. 그거만 조심하셨으면 돼요. 왜냐하면 분산이다 보니까 이게 2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의 그 편리성에 대한 얘기한 그 얘기가 오늘이 아니고요. 이 문제에서 되게 유용하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아까쯤에 여기 V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마이너스 할 때도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거 조심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자, 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저 위에가 이 두 녀석이요? 4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어차피 설명하려고 쓴 얘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율에 대든 모비율이든 모평균이든 아까 영상을 혹시 연달아 보시고 만약에 여기 부분만 보시는 분은 여기 위에 묶어있는 첫 번째 영상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기준에서 제가 모평균의 구간, 모비율의 구간 그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요 녀석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이제 수치를 계산하면 되니까 0.7이랑 0.8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0.75인가요? 예, 0.75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A 마이너스 1.645는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B에 들어갈 녀석이 이제 이게 계산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예, 루트 안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거 다 계산을 한 녀석 0.02가 돼요. 0.02. 0.0. 우리가 이제 루트에 요거 루트가 들어가면 이렇게 너무 지저분해지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는 똑같으니까 뭐 굳이 쓰진 않을게요. 여기에 A, B는 똑같으니까. A가 답이 0.75, B가 0.02 이렇게 돼요. 이게 A, 이게 B 이렇게 돼요. 그죠? 여기는 0.75 더하기 꼭 근데 쓴다니까요. 안 쓴다고 했다가도 마지막에. 그죠? 예. 그래서 약간 뭐 그랬을 수 있는데 여기 좀 실수해서 수치가 달랐으면 그래도 A를 맞으면 부분 점수는 받았을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볼게요. 자, 8번 보실게요. 여기 8번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먼저 이건 좀 문제 언급을 했잖아요. 먼저 문제 언급을 했는데 문제 자체는 나왔던 거기 때문에 복잡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누적분포 함수를 요 녀석 큰 얘가말로 진짜 F, G, G가 나왔네요. 네, G에 Z에 G가 나왔고 작은 애 나왔고 그 다음에 결국 그 작은 애가 2분의 1 이상 2분의 1보다 큰 확률 구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여기서도 세 가지인데 뒤로 갈수록 일이 많진 않죠. 여기서 핵심이 요것만 구하면 미분을 해서 얘를 계산하고 얘를 아니까 바로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근데 자 요것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지금 우리가 이제 요 녀석을 구할 건데 큰 녀석을요. 그쵸? 근데 요거를 계산할 거고 자 여기서 주어진 게
y-x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쓸게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것이요. 아까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한 게 아니, 아까도 그렇게 하나 계산했었죠. 간단하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23년 문제 할 때 우리가 좀 더 거기서는 그림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겠다고 제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결합 확률 함수 주어진 게 지금 x가, 그죠?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요. 요거를 표현해 볼게요. 범위 더불어서 다 표현을 하면 한 요 정도? 요렇게 2가 되겠죠. 이렇게 잡을게요. 이제 요 아래쪽이 해당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y는 1보다는 이제 y는 1보다는 커야 되죠. 여기 1로 봤을 때 요렇게 이쪽이 되겠죠. 요렇게. 너무 길게 잡지는 않고요. 여기 이거는 뭐냐 점 표시해 놓은 거고요. 나중에 교점 때문에. 자,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요 녀석을 보면은 그쵸? 예. 요 녀석을 보셔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여기가 제가 하나를 잘 그려야 돼가지고. 예. 잘 됐어요. 그죠? 이렇게 된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가 요 0과 1 사이에 있는 요 경우를 하나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물론 지금 1,1이 되잖아요. 1,1이 되는데, 뭐 1,1 쓰지 말까요? 왜냐면 그림이 더 더러워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럼 이제 여기가 되거든요. 파랑색. 너무 조그맣죠? 네, 그래도, 일단 전체가 보이면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지금 y는 x 플러스 g하고요. 아까 요쪽 있잖아요. x 더하기 y는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하고, 사실은 요게 돌아가는 거는 요거란 말이에요. 파란색과 하얀색의 교점을 구하면, 여기가 나와요. 그죠? 이건 뒤에서도 계속 쓸 점이니까, 구한 거, 써놓을게요. 그건 뭐 연립방정식이니까 각자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가 지금 이 꼭대기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이 바람에 G가 Z요, Z. 발음이 제가 이상하더라도 정확히 선생님들이 지금 구별을 해야 되니까 Z라고 할게요. 이 녀석이 아까 여기 사이에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니까 여기 저 위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여기도 끊어 놓을게요. 너무 많이 또 했나 봐요. 여기 너무 쬐끄맣게 되는데. 그거 확대를 이따 하죠 뭐. 여기를 끊어 놓을게요.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1에서 2 사이. 이렇게 돼요. Z가. 그래서 첫 번째 지금 0에서 1 사이 가는 아까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럴 때 지금 아까 여기에 결합 확률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거기에 넓이를 구하면 돼요. 적분을 굳이 하지 말자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된 조금 이게 확대된 애들이에요. 이거 아까 큰 녀석이랑 그죠? 여기 2까지 올라간 녀석 여기가 1일 때 여기 2, 그 얘기예요. 여기가 여기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 되는 녀석. 좀 크게 하려고 한 건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여기잖아요. 이게 요거예요. 아까 너무 작아가지고. 그쵸?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그걸 또 안 했네요? 예. 여기도 안 했네요. 아까 여기.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기의 좌표는, 그죠? 여기의 좌표는 1-g,1이겠죠. 여기 y는 1이 되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거는. 예. 자,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여기의 좌표가 아까 위에 있는 녀석을 또 밑으로 내려올게요. 2분의 2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좌표 지금 제가 해놓은 거 1-g,1 뭐 요렇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요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요거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 범위에서 지금 큰
G 구하려고요. 그럼 이제 확률, 여기 아까 결합 L을 줬어요. 2로. 그죠? 예. 그리고 요 녀석 갔다 오면 이제 2분의 1에, 아까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1 빼기 요거니까,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면 이제 여기인데, 그게 여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보기가 편하긴 하네요. 이만큼인데, 이 Y가 이거니까 여기에서 요 1만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그맣더라도 위에 그림이 더 나은데요? 그래서 2분의 2 더하기 G 마이너스 1이 되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저거 이제 계산하면 이게 이렇게 간단해져요. 여기 약분되고 하면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거 적분으로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이제 저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체에서 빼주자. 그죠? 그러니까 요와 같은 경우에서 지금 보면 이제 사실은 여기 이렇게 하나 둘 뭐예요? 이게 오각형인가? 하여튼 요 밑에 쪽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힘드니까 여기를 전체 1에서 빼주자는 거죠. 연두색 보이시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 때 연두색을 좀 확대시킬게요. 이거요. 이 연두색이 확대시킨 게 밑에 그림이에요. 되죠? 그러니까 이걸 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1에서 이거 결합 확률 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쓰고요. 이 연두색 가서 볼까요? 연두색 여기를 그죠? 밑변으로 하고 여기 코딱지만큼 여기가 높이가 된다면 사실 요 좌표는 얘랑 값은 같은 거잖아요. 이거랑 하얀색의 이 파랭이랑 하얀색의 교점이니까 이 파랭이랑 하얀색의 교점이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X좌표, 다시 말해서 요 녀석이 요만큼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녀석이 2분의 2 마이너스 Z. 2분의 2 마이너스. 요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게 요만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체는 어차피 여기가 요만큼이니까 2 마이너스, 여기까지 오면 되니까 2 마이너스 G예요. 여기는 Z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을 하면 훨씬 간단하다는 거죠. 이것도 하면은 요거 일부러 이렇게 다 하지 마세요. 예. 왜냐면 어차피 저기 할 거니까. 정리할 때 하셔도 되고, 이제 정리할 때 해도 되고. 사실 요렇게까지는 놔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요거 상수항으로 혼자 돌아가니까. 예,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정리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요렇게 너무 좁아가지고 이 위에서 그죠? 좀 줄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얘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가 두 개가 나와 버리니까 2분의 1 G제곱이 여기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1과 여기에도 하나 있고 이제 이 녀석이 와야 되고요. 요렇게 그죠? 여기는 1이 될 것이고요. 제로가 되겠죠.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등호 같은 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1이 되고요. 됐죠? 예. 그럼 어차피 이거는 확대된 그림이니까 요걸 차라리 지울 걸 그랬네요. 진작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작은 애도 구하라고 했잖아요. 저거 미분해서 하는 거 구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될 때는 저 두 번째 거 미분하고요. 예.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 미분하면 2-G가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제로. 이렇게만 해줘도 돼요. 예. 그래서 보시면 지금 큰지 작은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니야. 아까 그랬잖아요. 큰 녀석 작은 녀석 구해주면 마지막 것까지 하나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로 올게요. 자, 마지막 구해야 하는 게 뭐예요? 확률을 구하는 건데 어렵지는 않겠죠. 이게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작은 G. 그죠? 확률 함수가 2분의 1보다 큰 요거 구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그려주죠, 뭐. 그죠? 그게 좋아요. 요렇게. 1 놓고요. 요렇게 돼요, 이게. 그죠? 이런 0과 1 사이에서 G가 되고 E-G가 되고 이제 0, 0가 되겠죠. 근데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이 GG가 2분의 1이면 여기 1이니까 여기 2분의 1 있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보다 큰 쪽 여기 구하라는 거예요. 확률. 네. 그러니까 요거 계산 면적 구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가로가 1이고 여기 2분의 1이고 높이가 그 다음에 또 2분의 1 곱하고 하면 4분의 1이 나와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는 요거 마무리 하려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23년도 문제에서 요거 큰 녀석, 작은 녀석, 그 녀석의 확률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면 지금 20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까지 하면 이게 20문제는 문제고요. 20문제고요. 이렇게. 그죠? 요렇게. 여기로 다시 한번 오고자. 이걸 우리가 살펴본 거였어요. 많이 반복이 되고 하니까 사실은 아까 첫 번째 영상에 그 정리, 한 판 정리예요. 한 판으로 정리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걸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백지, 뭐 A4 2개 붙이던지 좀 더 큰 걸 하든지 왜냐면 하나 이렇게 보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들의 어떤 이론 추가할 것도 추가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확률 통계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이론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판에다가 내용을 딱 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 이거 문제를 또 먼저 혼자 푸셔도 좋죠. 혼자 푸는 거 참 좋아요. 예. 푸시고 지금 아니면 요것도 한 판에 이제 나오잖아요. 자료 올라간 거에도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요런 식으로 완전히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크게 변동 없을 거예요. 그래서 6점 감점 없이 6점 다 맞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우리 여기 기출문제를 정리했고 핵심 내용 정리한 임용고사 확률과 통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